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10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럴 대 와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럴은 지난 시즌의 약점은 공격력이다. 역시 미럴이 어느 정도 깡패 기질은 보여주고 있지만 단조로운 공격력으로는 사실상 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올 시즌 프리시즌에서도 2대1로 이긴 하브리그 팀과의 매치를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그다지 공격력을 잘 투사하지 못하는 면모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이번 시즌에도 공격력에서는 큰 기대를 걸지는 않고 있다. 이어서 와포드의 문제는 전체적인 결정력이다. 사실 아스프리아나 데니스 같은 선수들을 상대로는 공공급은 되는 편이지만 공격진들이 모두 침체기에 들어간 경우가 많았던 것이 결국 15위라는 순위로 이어지고 말았다. 특히 시즌 후반에는 미럴에게 0대1로 패배를 기록하는 등 미럴의 거친 플레이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다.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편이지만 결국 와포드의 기복은 상당한 수준이다. 미럴이 단순한 공세로 인해서 상당히 아쉬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수비적으로 거친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상당히 답답하게 만드는 것에는 일가견이 있다. 와포드도 공격진의 전체적인 흐름이 썩 좋은 순간이 많지는 않았던 시즌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헐시티 대 브리스톨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헐시티는 리그 내에서도 꽤 공격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좋은 흐름을 타는 팀이었다. 특히 왼쪽과 전방에 힘을 주고 전개를 하는 성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팀이다. 다만 브리스톨이 활동량을 기반으로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후방에서의 전개가 먼저 막히면서 고전하는 형국도 많이 보이는 편이었고 특히 프리시즌에서의 밸런스적인 아쉬움은 꽤 있다. 이어서 브리스톨은 속공 상황에서의 강세를 보여주는 팀이다. 중원 구성이 꽤 단단한 편이라 미드필더와 양윙어 활동량을 중심으로 페이스를 가져가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대의 진영에서 공이 머무르도록 할 수 있는 전력이다. 공격적인 압박으로 상대 진영에서 공을 머무르게 하는 특유의 능력치가 상당히 뛰어난 편이다. 공격적으로 가면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브리스톨이 헐시티와 팽팽한 흐름을 가져가는 데는 상당히 공격적인 압박이 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헐시티가 전체적으로 중앙 전방이나 측면으로 공을 건네는 능력치 자체는 있다고 봐야 하나 브리스톨이 활동량을 이용해서 팽팽한 흐름을 잘 만드는 편이었다. 이번 경기 브리스톨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리즈 유나이티드 대 포츠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즈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승격을 노리려고 할 것이다. 다만 문제라면 지난 시즌 약점을 보인 케이스는 리즈가 상당히 중앙 블록을 세우고 버티는 특성을 가진 팀들에게 보여준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포츠머스가 지난 시즌 3부에서는 아주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서면서 라인을 쭉 올리기는 했지만 리즈 상대로 2부에서 그런 모습을 재현할지는 미지수다. 이어서 포츠머스는 3부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승부를 거는 팀이었다. 다만 리즈를 상대로는 4, 5, 1등 중앙에서의 블록 형성을 바탕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자주 선보였던 전력이라고 보는 편이 낫다. 특히 최근 두 경기에서는 1대0과 0대0으로 리즈 특유의 공격성을 제어하는 것으로 스코어가 크게 벌어지지 않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리즈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 더위라는 생각은 들고 있지만 포츠머스가 리즈를 상대하는 상황에서는 늘 중앙에서의 블록을 구축하고 수비적으로 가버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리즈가 공격력이 아주 뛰어난 편이기는 해도 결국 라인을 내리고 버텨버리는 상대에게는 약점이 없진 않았다. 리즈가 기본적인 전력으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리즈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미들즈브러 대 스완지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들즈브러의 플랜 A는 일단 공격성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물론 스완지의 특성이 전개와 미드필더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라서
생각보다 스완지 상대로는 점유를 잘 가져가는 특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역습 상황과 압박으로 상대가 중원 전개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지난 시즌에도 이 방식으로 스완지 상대로는 더블을 기록한 바 있다. 스완지를 상대로는 기본적으로 강한 편이다. 이어서 스완지는 대체적으로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아주 고전하는 편이다. 지난 시즌 4위 이상 팀을 상대로는 전패인데, 마음대로 자신들이 전개와 점유율을 휘두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약점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들즈브러에게 점유를 내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나 미들즈브러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점유를 가져가는 경우는 적었던 것이 미들즈브러 상대로 약했던 이유다. 미들즈브러는 일단 스완지를 상대로는 기본적으로 강했던 편이다. 이는 점유라는 기반에 기초한 스완지를 상당히 압박으로 잘 상대했다는 것에 기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점유를 미들즈브러가 아예 잡아먹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개를 최대한 방해하는 식으로 미들즈브러의 플랜 A를 망치는 운영은 기대를 해보고 있다. 이번 경기 미들즈브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카디프 시티 대 선더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디프는 전체적으로 수비와 역습에 중점을 둔 팀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다만 카디프가 어느 정도 강한 수비를 통해서 홈에서는 강호들을 잘 상대했던 경험은 있긴 하나 결국 공격력에서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파이널 서드를 공략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편이라서 센터백들이 중심으로 이어지는 후방 빌드업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어서 선더랜드는 원정에서도 50%를 초과하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몰아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다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공략 빈도를 높이더라도 클라크가 침묵하는 상황에서는 골 기록을 잘 쓰지 못하는 편이다. 때문에 카디프를 상대로도 저득점 양상에서 고전하는 경우는 허다하고 선수비와 후역습 성향의 미럴 같은 팀에게도 저지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선더랜드가 주도를 하는 경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수비력이나 상당히 좋지 못한 골을 만드는 능력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디프는 파이널 서드 공략 자체가 잘 되지 않는 편이라고는 하지만 수비를 바탕으로 선더랜드를 답답하게 만든 경우는 꽤 된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옥스포드 유나이티드 대 노리치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옥스포드는 3부에서도 수비력이 아주 좋은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점유를 압도적으로 올리는 성향을 띠는 편은 아니기도 했고 특히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홈에서도 그다지 두각을 드러낸 편은 아니었다고 보는 편이 좋겠다. 더비, 포츠머스 등 승격 동지를 상대로도 2무 1패로 부진하는 등 상위권 팀이 점유를 가져가면서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약점을 꽤 드러냈던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노리치는 전체적으로는 지공 성향을 띠는 팀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수비적인 퀄리티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스완지 가치 소유를 중시하는 팀을 상대로도 소유권을 잘 잃지 않는 등 상대의 강한 압박을 돌파하는 능력치 자체는 뚜렷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프리시즌에서도 호펜하임을 상대로 2대2로 비기는 등 화력전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전력임은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옥스포드가 3부에서도 수비적인 성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향은 아니기도 했고 강한 압박 성향도 노리치가 크게 고전할 수 있다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듯하다. 노리치도 수비적으로는 페이스가 아쉽기는 하지만 결국 상대의 강한 압박을 어느 정도 유려하게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은 갖추고 있다. 이번 경기 노리치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